여기 한 소녀가 쫓기고 있습니다. 무언가에게 약속을 하며 666호실을 빠져나왔는데 約束 문제는 무엇을 약속했는지 잊은 것이었죠. 私は一体何を約束したのだろう 다음날 잠에 섞인 그녀의 이름은 이즈미. 엄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죠. 아침을 먹으려던 이즈미는 지중전화 세 통에 이게 뭔가 싶어합니다. じゃあちょっと待っててお茶入れてきますね 그리고 할아버지는 무언가에게 놀라서 겁에 질려합니다. あまたいたいる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お疲れ様でした お疲れ 그리고 밤이 되고 이즈미는 퇴근하게 되는데 또다시 걸려오는 그 전화. もしもしミカ 알고 보니 10년 전 친했던 동창의 전화였죠. 둘은 짧게 통화를 하고 토요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사건의 시작은 그녀의 회사로부터 시작됩니다. 小山、明日の会議の資料できたの？はい提出しましたけどできたら一回見せてって言ったよね。わざとでしょ。もういいわ。いいよ帰って。 부하 직원을 가볍게 갈고 있는 그녀는 담배를 피우려다가 건너편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あのビルホテルだっけ？窓開いてますけど。わざと。ああ、ストリップかよ。 건너편 호텔에서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おい、こっち向けよ。変態女。 그녀의 말을 듣기라도 한 듯 갑자기 뒤돌아보는데 그 여자가 자신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 헛것을 봤을 거라 믿기로 하죠. 救急取ろう。 그리고 커피를 마시려던 그때 그것이 뭔가를 가리키고 불이 꺼지며 뭔가가 다가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꼼짝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징그러운 머가리와 눈이 마주칩니다. 한편 퇴근하던 이즈미는 갑자기 내리는 비에 집까지 달려오는데 お母さんどこ行くのおじいちゃんいなくなっちゃったのよ。またおじいちゃん 아침에 봤던 무언가에 놀라 겁이 나서 도망친 걸까요? 다행히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찾아냅니다. おじいちゃん何してんのお母さん心配してるよずっと見てるんだよ庭の木のどっか見てんだよご飯もできてるってやだやだやだやだ 겨우 달려서 들어가는데 이 비 오는 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もしもし山下さんはいどうもこういうことかなこれさ今日中に20万円振り込むって約束したよね甘く見てんじゃねえぞ俺らおいおいおいなんとか言ってみろよおいいいやなんとか聞いてやるけどが人間のクズが地獄に落ちろ。そしたらねありがたく地獄に落ちさせていただきますんではいじゃあ明日までにどうか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地獄に落ちろ 사람을 치고 말아버린 미즈누마. やべ 급히 차에서 내리는데 大丈夫か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乗せ 하지만 피 웅덩이를 밟고 마는데 買ったばっかなんすけどねこれ 근처 화장실에서 피를 닦아내고 시원하게 볼일이나 보려 하는데 벽에 뭔가가 써있어 확인해보니 그리고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불이 꺼지고 그것과 마주하게 되는데 여자인 걸 알고 그는 안심합니다. おいなんだって 그가 놀란 이유는
여자의 다리가 한 개뿐이었기 때문이었죠. 겁에 질려 칼을 꺼내들지만 이내 쪼개버리고 빤스런을 치는데 돈 빌린 사람을 쫓던 그가 역으로 쫓기게 됩니다. 하지만 뛰어봤자 아무 의미 없었죠. 미즈노마는 그렇게 우기 소녀에게 잡히고 말았죠. 이제 다음은 누가 그녀를 치게 될까요? また来た。 그리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무언가를 보는 듯한 할아버지. なんだ。また来た。これなの。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녀. じいちゃんってさ、何と戦ってるんだろうね。死んだことに気づかないものや未練があってその辺フラフラしてるものの中には生きてる人間に悪さする輩もいて 잔뜩 겁에 질린 이지미. あんた信じたのやだこれを持っていけ。もうおじいちゃんびっくりさせないでよ。 할아버지는 이즈미에게 무언가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일단은 갖고 있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어떤 뉴스를 보며 겁에 질리는데 千葉県の防波堤で釣りをしていた自営業男性桑名龍さんの行方がわからなくなっている事件で、今日も警察や消防が捜索を続けています。現場付近では桑名さんが使用していた水道具が発見されています。 이 사건은 어느 소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쓰레기를 건져 올리면서부터였죠. だっせ。 그때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なんでありゃ。なんか海から出てきた。 바다는 고요하기만 했죠. うるさいね。 구하나는 소년들의 잡담이 짜증이 났는데 この穴から覗くと見えるし、ほら。 이게 돌았나 싶어 하지만 너무 진지해 보여서 한번 속아 넘어가 주는데 マジかよ。怪獣じゃね？何言ってんだよ。変な建物じゃん。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들 저러나 싶은데 おい、どうした？ 그대로 빤스런을 치는 소년들. 두꺼운 물건도 모두 놓고 가버리죠. 내가 무섭게 생겼나? 그는 소년들이 갖고 놀던 나무 토막을 주워드는데 정말 구멍 사이로 뭔가 보였죠. 맨 눈으로는 안 보였고 나무 토막으로만 보였죠. 그것은 점점 다가오고 이빨이 자라나는데 그건 사람의 손이었고 눈은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가 들고 있던 건 106호의 호실판이었죠. 그것은 구하나에게 빠르게 달려왔고 지나가던 새들은 모두 추락해버리고 그곳에는 구하나의 낚시도구만 남게 되었죠. 한편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지미. 바로 전화로 만나기로 했던 미카였죠. 超久しぶり。もう全然変わんないね。そうかな。 그렇게 둘은 어디론가 향하고 カメラ新調した。ちょっと頑張っちゃったかな。 거의 코난급으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다니는데 이번에는 이 두 남자의 차례였습니다. 이들은 사진의 진심인 자들로 어느 정도였냐면 폐건물에서 사진을 찍는 게 취미였죠. 그러다 너무 깊숙한 곳까지 와버렸는데 음침한 곳과는 상반되는 어린아이의 그림을 발견하고 さあさん。こっち来て。 사람의 다리를 발견합니다. 설마 사람일 거라 생각하며 사진을 찍는데 佐藤さん、出してみようよ。 무언가에 홀려 보입니다. 결국 꺼내보기로 하는데 머리에 철제 박스가 끼워진 어느 시신이었죠. 그 안이 궁금한 나머지 열어보려 하는데 안에서 비눗물이 흘러나오고 도대체 이게 뭘까 하던 찰나 면상이 정통으로 맞아버렸죠. 하지만 이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무언가가 깨어나고 말았죠. 하지만 이내 머리가 날아가 버리지만 재밌다는 듯 웃는 그것.
주인이란 몸뚱이는 머리를 찾으러 가고 이건 절대 못 이긴다 싶은 그는 바로 머리를 치고 머리를 주워든 그곳은 머리를 장착하고 서서히 다가와서 장난을 치다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해주죠. 한편 자신들 근처에 있던 남자들이 끔찍한 일은 전혀 모른 채 커피를 마시며 추억 속의 그림을 그리며 추억팔이 중인데 三日印懐かしいとかさ消しゴムカバーの下 그런데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말이죠. 바로 폐건물에 있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었죠. 혹시 이 둘이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둘은 어느 호텔로 향합니다. ねえここホテルかな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요. みたいだねここにしようかホテルなら店も入ってるだろうし 어느 청년도 이곳에 홀리듯 다가옵니다. 새빨간 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의 호실은 666호였죠. 그는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면 정말 잘 그려질 것만 같았는데 무언가를 발견하고 테라스에 나옵니다. 어느 긴 생머리의 여인이었죠. ねおしなんだよマミカかよこの前泊まったホテルの向かい側にいたんだよこの人え綺麗な人だねそうなんですよ熱中するのはいいけどたまには授業も出なよただでさえ単位やばいんだから分かってるよ本当にはいはいもう授業出ますから言ったの、はい約束だよ出ます約束しましたからねはいしましたよ 하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죠. 그를 찾아내고 따져보는데 私調べたのこの間陽介が泊まってたって言ってたホテルのことホテルなんてなかったよ本当はどこ泊まってたのこの女何なのねえ答えてよ 하지만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림만 그려댔고 もう少しなんだよこの人はずっと見てたんだよ毎日毎日雨の日も雪の日も赤ん坊が起こした地面をもう少しで届くからねもう少し 그가 완전히 정신이 나간 듯했던 그는 もう少し 그의 그림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그녀가 간과한 건 생각보다 그의 상태가 훨씬 심각했다는 거였죠. 실망하며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죽은 뒤였고 충격에 빠진 그녀는 어떤 시선을 느끼고 요스키의 그녀를 보고 말죠. 떨어지는 요스키의 그림들. 그림을 보며 그녀는 드디어 그것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한편 이지민은 뭔가를 느끼며 호텔로 들어가고 미카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죠. そっかミカが結婚か 갑자기 화장실에 가버리는 미카. 미카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슬쩍 핸드폰을 확인해 보는데 그러다가 전화가 걸려오고 하는 수 없이 받아보는데 仕方してんじゃねえぞこれ今どこだよあ早く帰ってこないとぶっ殺すからなあ 친구의 남편은 구제불능 쓰레기였죠. 우리 호텔에 머무는 동안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갔죠. 버려도 계속 돌아오는 유모차를 버리다가 무언가가 그녀를 찾아오고 결국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유모차의 주인과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던 그녀의 딸에게 엄마의 머리카락이 담긴 무언가가 전달되죠. 그리고 환자인 줄 알았던 무언가에게 살해당하는 간호사도 발생했죠. もしもし406号室の楠木さん急変様子がおかしくて楠木さんなら夕方退院したけど406号室誰もいないはずだよ。외눈박이는 간호사의 한쪽 눈을 적출해버립니다. 밤이 되어서야 화장실에서 돌아온 미카. 심각한 변비인 듯한데 泉本当に大丈夫なの？ 자신의 변비를 들켰나 싶은 미카. 本当にミカのこと大事にしてくれてる？ 다행히 들키진 않은 듯한데 電話出たの？マジ引くんだけど普通勝手に出る？ないくせに勝手に決めつけないでくれる？ミカに幸せになってほしいだけだよ。ユキゼンっぽいとこ昔っから全然変わってない。ミカだって中学の時だって私の好きな人と付き合ってたでしょ。応援してくれるって約束したの。大体ミカが約束守ったことなんて一度もないよね。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마는데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긴 듯한데 もしもし、お母さん？どうしたの？おじいちゃんが。 호텔 건설이 한참인 이곳은 8층. よし一服するか。そうですね。こんなところでホテル建てるなんて知らなかったですね。ああ。もうよオリンピックが決まったから。 도쿄 올림픽을 앞둔 옛 도쿄의 공사장이었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는 두 사람. 今頃お昼寝してんだろうな。子供より孫の方が可愛いってのは本当だよ。まあお前もなそのうち孫ができりゃ分かるよ。 그때 강한 돌풍이 지나가고 사진이 잘려나갔는데 무언가가 마구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거대한 낫이 손인 무언가가 나타났죠. 단번에 소장이 몸을 두근거리 내버리고 청년을 향해 다가오며 실체를 드러냈죠. 하지만 녀석은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를 두려워했고 더욱 소리를 내며 다가갔고 그리고 도망치고 말았죠. 이것이 무기가 될 거란 생각에 그는 부적을 만들고 그것이 소녀를 지키길 바랬죠.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부적이 없어지길 기다리던 그것은 약속대로 돌아왔죠. 소리를 내며 다가갔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 보였죠. 결국 할아버지가 당한 걸까요? 家で何かあったみたい。私帰る。 그때 옥상에서 뭔가가 떨어집니다. 그건 옥상에 있던 어느 학생이었는데 엄청난 돌풍에 날아가 버린 거였죠.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를 찾으러 옥상으로 왔고 친구를 날려버린 건 거대한 무언가였죠. 이제서야 이곳이 이상하다고 깨닫는 둘. 문은 잠겨 있었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둘.
子供の頃探検ごっこでこんな建物に入ってなんでか出られなくなって 알고 보니 어릴 적에도 이곳에 온 적이 있었고 잊고 싶은 악몽이라 지금까지 잊고 있던 것이었죠. ミカ子供ができたって分かった時思い出したのあの女との 그리고 문이 열리며 어릴 적 약속을 했던 로크로크가 나타납니다. 런을 치는 미카. 누적 소리에 놀라는데 잠시 후 사라지는 로크로크. 미카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이유는 로크로크에게 아이를 낳으면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죠. 로크로크는 장소를 옮겨가며 불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옥상에는 거인이 있었죠. 불은 어딘가로 떨어지는데 로크로크의 둥지였죠. 불을 향해 다가오고 미카는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인데 이즈미는 부적을 로크로크에게 던지고 헤드샷을 맞추는데 겨우 눈 하나만 날렸을 뿐이었죠. 오히려 화만 더 돋군 것 같은데 하지만 폭발의 영향으로 균열이 생겼고 泉行って私があいつの気を引きつけるその気を引きつけたら私もすぐ行くからダメだよ約束する何が約束よ私はこの子に約束するあなたを絶対に渡さないってあんたなんかにこの子を渡さない 슬금슬금 뛰려는 이즈미. 그때 로크가 이즈미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데 사실 미카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즈미를 버리고 도망쳤고 이즈미는 그런 미카를 로크에게 데려다주는 조건으로 풀려났던 거였죠. 그리고 미카는 결국 로크에게 붙잡히고 미카를 바친 대가로 이즈미는 살려보내주죠. 로크로크 요괴의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맛있게 리뷰한 남자 무비이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로크로크 요괴의 남은 야마구치 유다이 감독, 나카니시 미호, 아사쿠라 에리카 주연의 2017년 작품입니다. 총 9마리의 요괴가 등장하며 개성 강하고 신박한 디자인의 요괴들이 출몰하여 어떤 요괴가 나올까 기대도 하게 했으며 B급 CG의 효과로 그 점이 오히려 요괴를 더 기괴하게 만들어 훨씬 소름 끼치게 만들었는데 아쉬웠던 건 공포영화의 교훈이나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영화의 몰입감이 떨어지고 딱 한 번 정도 남랑 특집으로 볼만한 영화였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편집하기 힘들어지는 최초이자 마지막 영화이길 바라며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있을 더 재미있는 영화 리뷰를 놓치지 마시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리뷰를 빠르고 편하게 무비이치. 구독과 좋아요